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연락이 잘 되던 지인이요, 돈을 갚을 때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돼도요, 갚는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되려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오늘 영상은요, 돈을 떼었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떼인 돈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요, 흔히 생각나는 게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일 텐데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요,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민사소송은요, 돈을 돌려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민사소송은요, 채권자가 원하는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강제집행을 통해서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형사고소는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서요, 돈을 돌려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요, 사기죄와 같은 범죄를 입증해서요, 처벌을 하는 게 목표예요. 돈을 돌려받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닌 겁니다. 게다가 사기죄로 고소하려면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서요, 그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민사소송은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요,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이고요, 가압류는요,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압류해서요, 처분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은요,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민사소송은요, 돈을 돌려받는데 직접적이고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형사고소는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요,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형사고소는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민사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을 대여금이라고 해서 대여한 돈을 돌려달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내가 준 돈의 성격을요,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을 빌려주고요, 채무자가 한두 차례 지급을 연기하거나 할 때요, 녹음이나 카톡 메시지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서요,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채무 변제의 이행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갚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돈을 빌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차용 사기가 인정될 것 같다면은요, 사기라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형사사건에서 받은 사기의 유죄 판결문 또는 공소제기한 공소장 같은 것을 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 가압류입니다. 돈을 빠르게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요, 가압류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요, 한 달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가압류는요,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근로활동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가압류를 하는 것이 빌려주는 돈을 돌려받는 데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카드 매출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거주만 하고 있다면요,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 계좌 가압류를 할 경우에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를 아셔야 한다는 것과요,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계좌는요,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했다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좌에요, 내가 빌려준 돈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각 은행에다가 3천만 원씩 각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천만 원을 나눠서요, 1천만 원씩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요, 법원의 공탁은요, 보통 청구 금액의 30% 정도를 공탁하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의 돈이 공탁금으로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 명시 기일이 잡히고요, 채무자가 기일에 오지 않으면은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니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요 재산 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요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요, 선서를 거부하거나요,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신청입니다. 이렇게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요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은요 그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3, 4개월이 소요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요. 재산 명시는 압박용으로만 하시고요. 집행을 바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유체동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을 봐도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다가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에다가 압류를 거는 겁니다. 생활하고 있는 곳에 가전제품 같은 것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면은요 채무자는 그 자체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유체동산을 경매에 붙여서요 낙찰 대금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할 수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6개월째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요 모든 신용카드가 다 막히게 되고요, 대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용상의 거래를 모두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채무자가 추후에 돈이 생겼을 때요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빌려준 돈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돈 거래를 하신다면요 차용증 같은 문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하겠고요, 돈의 용처나 변제 방식, 변제기, 채무자의 신분과 주소 같은 것을 꼼꼼히 그 차용증에 적어 놓으셔서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유용한 법률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유익한 법률 정보가 지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